자, 이번 주 원격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민족운동이라는 우리가 중단원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화를 1894년에서 95년 일어난 청일전쟁, 그리고 1904년에서 1905년 일어난 러일 전쟁을 중심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큰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정세, 이 세계대전이 동아시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일들이 전개됐는지를 중심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민족운동의 전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것은 1914년에서 1918년, 자, 이 기간 동안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었는데요.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지역은 대체로 유럽 지역이었고,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전쟁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자, 사건의 그 전개를 좀 살펴보자면, 유럽 열강들은 19세기 말 이전에 아시아, 아프리카를 침략하면서 식민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다 보니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 19세기 말 유럽 내에 여러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오스만 제국이 약화되면서 유럽 내에서도 이 열강들이 이 오스만 제국 내에 있었던 영토와 이 민족들의 영향력을 확대를 하고 그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분포하고 있었던 발칸 반도는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릴 만큼 그동안 여러 차례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고, 이 세계 각국들의 유럽 각국들의 경쟁과 대립이 첨예하게 부딪혔던 지역인데요. 바로 이 발칸반도 안에서 이 오스만 제국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독립하던 즈음에 이 세르비아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영향력을 확대해서 그 영역을 다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눈독을 들인 나라는 세르비아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합병을 선언하게 되면서 세르비아는 이제 닥쳤던 개, 자, 모양이 되게 되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민족주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세르비아 한 청년이 이 보스니아 사라예보에 방문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황태자 부부를 암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 전쟁이 크게 확전되게 되었습니다. 자,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었고, 자, 이런 가운데 동맹 국가에 있었던 독일,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한편에 서게 되었고, 그리고 세르비아와 동맹 관계에 있었던 러시아, 영국, 프랑스는 자, 이렇게 그냥 한편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자, 이쪽에 불가리아, 오스만 제국 등이 참여하게 되었고, 그리고 1917년 이후에 미국 등이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처음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 편에 서게 되었다가 이후에는 러시아, 영국, 프랑스, 미국 전에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 자, 이쪽을 우리가 연합국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의 과정이 유럽에서 대부분 벌어졌다라고 했는데 이게 동아시아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일본의 행동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자, 1902년에 일본은 영국과 러일 전쟁 직전에 영일 동맹을 체결을 하였는데, 자, 일본은 이 영일 동맹의 일원이다라는 명분으로, 우리도 연합국의 일원이라는 명분으로
아시아에서 독일의 점령지였던 중국의 영토였던 산둥반도를 공격해서 차지를 하고 그리고 남태평양의 섬을 점령하는 이 전쟁으로 한몫 보고자 앞장서서 움직이는 이 행동을 1914년에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1914년에 산둥반도 점령 이후에 바로 다음에 중국의 21개조 요구를 하면서 유럽이 이 1차 세계대전으로 아시아에 중국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이에 이 중국의 이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일본이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중국에 요구했던 21개조 요구. 대표적인 것이 이 교과서 지금 왼쪽에도 나와 있는데요. 산둥반도에서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이권을 일본이 획득한다. 남만주, 내몽골에서 일본의 우월권을 인정한다. 리순다레느 조차는 빌려준다는 얘기인데요. 리순다레느 조차 및 남만주 안봉철도의 기간을 연장한다. 이렇게 눈에 보이다시피 중국 내에서 일본이 이권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게 되면서 중국 내에서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벌어지기도 하고 반일 감정이 격화되기도 했지만 일본은 강하게 중국의 이권 확대를 요구하면서 21개조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 중국의 권력자는 위안스카이였습니다. 근데 이 위안스카이는 그 당시 황제 수립 민주공화정이라는 이 정부 체제에서 대총통이라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황제 체제로 다시 돌아가려는 아주 보수적인 그런 노력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중국 민중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1개조 요구 중에서 일부만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수용하는 중국 민중한테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런 정세 속에서 1차 세계대전이 1918년 이제 종결되게 되는데요. 1917년에 미국이 참전하게 되었고 독일이 영국의 해상 봉쇄 작전을 풀기 위해서 무제한 잠수함 작전 실시해서 지나가는 배들에 무조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런 작전에 미국이 반발하게 되면서 미국이 참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독일의 킬 항구에서 해병들이 일으킨 쿠데타를 기점으로 해서 결국 황제가 물러나게 되고 독일 내에서 민주공화국인 바이마르 공화국이 선포가 되면서 결국 1차 세계대전은 1918년에 종결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세계 각국은 전쟁의 뒷수습을 하기 위해서 파리에서 이 전쟁의 뒷수습을 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그게 1919년에 개최된 파리 강화회의입니다. 그리고 파리 강화회의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베르사유에서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그 조약이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그런데 이 파리 강화회의 베르사유 조약의 내용은 철저하게 여러분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전국이 패전국에게 보복, 응징을 아주 철저하게 했던, 보복과 응징이 철저했던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내세운 것이 미국 대통령 윌슨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약소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민족의 일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 파리 강화회의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약소 민족들에게 어마어마한 희망을 주었던 바로 이 시기에 파리 강화회의에서 한 얘기는 아니지만 러시아에서
자, 1917년 러시아 이 혁명을 주도했던 이 레닌이 약소 민족의 해방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약속들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 기대를 품고 파리 강화회의에 산둥반 중국 측 요구를 제시를 했습니다. 산둥반도 이권을 반환해달라. 그리고 일본 측이 요구했던 21개조 요구를 철회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결과는 이 파리 강화회 베르사유 조약은 철저하게 승전국 위주였기 때문에 중국의 요구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기대했던 것처럼 해방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파리 강화의 결과 패전국의 식민지는 모두 다 독립이 되었지만 승전국의 식민지는 해당 사항이 없었고, 그리고 패전국인 독일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했고, 그리고 이 독일의 식민지를 모두 다 몰수하는 승전국 위주 조치가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은 승전국의 일원으로서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중국의 산둥반도 이권을 계승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통치를 그대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각국이 불만이 많은 가운데 1920년 국제연맹, 다시는 이제 전쟁을 겪지 않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평화를 위한 노력을 일부 하게 되었습니다. 1920년 국제연맹 창설, 그리고 1921년에서 22년 워싱턴 체제 등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를 위한 노력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이 워싱턴 체제는 이 동아시아의 질서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워싱턴에서 4개국, 5개국, 9개국 회의가 연달아 일어나게 되면서 이 세계의 새로운 이제 질서가 형성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 워싱턴 체제가 성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1차 세계대전 중에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굉장히 큰 이익을 보면서 중국에 특히 영향력을 확대했던 이 일본의 불만을 가진 나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본의 이 세력 확대를 좀 제한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영향력을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 워싱턴에서 회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일단 각국의 해군 군비를 제한을 하고요, 축소를 하고요. 그리고 영일 동맹이 이 시기에 폐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일본이 중국에 굉장히 진출을 많이 했던 것에 이제 불만을 가졌다고 했죠. 그래서 중국 문제의 재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열강들이 중국의 영토, 독립, 주권을 보존한다라는 내용이 새롭게 좀 포함이 되었고요. 근데 이게 사실 중심은 아니었겠죠.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이게 중심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열강들이 중국 진출할 때 그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권익 확대에 불만을 가진 내용이 이렇게 이제 명문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일본이 중국의 산둥반도 이권을 반환한다. 그리고 21개조 요구 일부를 철회한다. 이런 중국의 요구를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런 이 워싱턴 회의 결과를 수용을 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일본의 상당 부분 불리한 내용이 있었지만 1920년대 일본이 영국과 미국에 대항해서
이 세계 대전을 벌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워싱턴 회의 결과를 일본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1921년에서 22년 워싱턴 체제 이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확립이 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 시기에 그런데 또 새로운 국제 질서가 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1917년 이 1차 세계대전 중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러시아에서 재정이 황제가 다스리는 통치가 붕괴가 되고 3월과 11월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혁명의 결과 레닌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한 이제 소비에트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었고, 그리고 1922년 우리가 소련이라고 알고 있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체제가 1922년에 확립이 되었고, 이것을 주도한 레닌은 각국 사회주의 국제공산당 조직인 코민테르를 결성을 하고 식민지 해방운동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시기 세계 약소 민족과 국가들은 이 레닌의 이런 지원에 큰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 후반부터 20년대를 중심으로 이 사회주의 사상이 크게 확산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그리고 레닌의 약소민족의 해방 지원 약속, 이런 등등에 힘입어서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 민족운동이 전개가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한국의 민족운동과 중국의 민족운동을 중심으로 우리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19년 3.1운동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3.1운동이 벌어졌던 배경은 무지막지한 1910년대 일본의 무단 통치의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재판 없이 구금하였고, 그리고 헌병을 통한 통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즉결 처분으로 조선인에게 해당이 됐었는데요. 태형, 매를 때릴 수 있는 태형령, 이런 통치가 무지막지한 강압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것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1917년 이 러시아에서 일어난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레닌은 이 식민지 해방을 지원하겠다는 선언을 했고, 이것이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파리 강화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3.1운동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일단 민족대표 33일의 독립선언, 그리고 그 이후에 탑골공원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만세 시위가 전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도시,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었는데, 이것이 농촌을 비롯한 우리나라 한반도 전역까지 확산이 되었고, 한반도 전역뿐만이 아니라 국외 한인 사회까지 확대가 되면서 전 민족적인 운동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 중심의 민족운동이었으나 점차 농민, 상공업자, 노동자,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하는 민족운동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2달 이상, 200만 이상, 1600회 이상 시위가 전개되면서 이후에 우리나라의 민족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요. 3.1운동 이후에 곧바로 1919년 4월 통일된 민족운동을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교 활동이라든지 활동에 유리한 상해 지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19년 만주에서 김원봉을 중심으로 해서 의열단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일제의 고위 관리를 처단하고 시민 통치 기구를 파괴하는 운동을 중심으로 한 의열단 활동이 이어졌고, 1920년 독립군을 중심으로 해서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이 확산되게 되었는데 한때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간에 갈등이 있기도 했으나 자, 이후에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신간회가 창립이 되면서 자, 이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치열하게 민족운동을 전개하는 그 첫 거족적인 민족운동으로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한편 중국에서도 1919년 오사운동이 전개가 되었는데요. 자, 그 상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 공부를 했던 1911년 당시 신해혁명 당시 중국의 정세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에서 군인들이 봉기한 이후에 자, 중국의 17개 성이 이에 화답을 하면서 독립을 선언하게 되면서 청왕조가 이제 붕괴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1912년 자, 청왕조 붕괴 이후에 중화민국이 수립이 되었고 임시 대총통으로 순원이 추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사력이 없었기 때문에 위안스카이와 협상을 통해서 위안스카이가 대총통의 이제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대총통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 이 위안스카이의 행보는 이 민주 세력들을 이 공화 정부를 유지하고 이 조국의 발전을 위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을 굉장히 탄압하게 되면서 비판을 좀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위안스카이가 대총통의 자리에 오른 이후 상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4년 일본이 자, 독일이 차지하고 있었다. 독일의 점령지이다. 라는 이제 이유를 대면서 중국의 산둥반도를 공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1915년 일본이 중국의 21개조 요구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21개조 요구가 굉장히 이제 중국의 국익에 반대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서 공부를 했었죠. 자, 요 내용. 위안스카이가 이제 자기의 권력 확대를 위해서 이 대중국 21개조 요구 대부분을 수용하게 되면서 위안스카이와 군벌 정부는 중국 민중들의 엄청난 이제 비판에 직면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 시기에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전개가 되고요. 반일 감정이 격화가 되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21개조 요구를 수용을 하면서 황제 체제로 다시 돌아가려는 자기 권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다가 1916년에 이제 병으로 사망을 하게 되었고 위안스카이 사망 이후에 군벌 정부가 군사력을 가진 그런 정부란 뜻입니다. 이 군벌 정부가 여기저기 들어서서 세력 다툼을 하면서 중국 내에서 혼란이 많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 시기에 이 군벌 정부를 비판하면서 신문화운동, 민주주의와 과학을 강조하면서 신문화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두슈, 후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신문화운동이 전개가 되면서 군벌 정부를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바로 이 신문화운동이 이후에 일어난 오사운동의 배경이 되었고 공산당 창당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자, 1916년 이후 상황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6년 이후 상황,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종전되었다라는 얘기는 했는데요. 1919년에 파리 강화회의가 개최가 되었고 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그 체결된 조약이 베르사유 조약인데 여기에 굉장히 중국 민중들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21개조 요구를 철회를 하고 그리고 산둥반도 이권을 반환 이렇게 받는 것들을 기대를 했는데 그런 중국 측 요구가 전혀 수용이 되지 않자 베이징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위가 전개되었고 이 시위가 상당수 민중에게 확산이 되면서 결국
당시 중국 군벌 정부 역시 이 오사운동 이후에 베르사유 조약의 조인을 거부하게 되면서 성과를